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학계로운 13회차부터 15회차까지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5문제 정도 되는 거. 자, 지금 여기 1번에 가보면요. 먼저 13회차 가연성 혼합기에 대한 문제인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연성 혼합기라고 하면은 산소와 가연성 가스가 모여 있는 걸 얘기하죠. 그죠? 두 개가 이제 혼합해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가연성 혼합기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이제 얘가 붙으면 맞나요? 이제 불이 붙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런 애들의 양을 우리가 물리적 조건, 요런 애들의 양을 우리가 이제 에너지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의 양을 우리가 물리적인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보세요. 물리적인 조건과 에너지 조건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면 불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두 가지가 다 만족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에너지 조건은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 점화원을 얘기하는 거고, 당량비랑 가연성 혼합기에서 이제 가스와 산소의 어떻게 보면 혼합비를 당량비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됐습니까? 이런 내용은 뭐 우리 기출에 갔던 당량비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죠?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문제로 냈고요. 화재 종류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재가 남지 않고 황색 B급, 어렵지 않죠? 금속 D급, K급. 정답 몇 번? 3번.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잘 해보시면 되겠죠. 자, 3번 연수에서 열 전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열 전달이란 물체 내부 물체 사이에, 자, 이게 압력차라고 보기보단 열이니까 온도차로 봐야죠. 그죠? 당연히 압력차도 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온도차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개념으로 낸 거예요. 항상 열은 고온에서 어디로? 저온 쪽으로 간다. 그죠? 그리고 니은번 보십시오. 니은번. 전도는 화재 초기, 고체 또는 정지된 유체. 오케이. 대류는 기체나 유동 유체 쪽에서 열 전달 방법이고, 일반적으로 기체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커져. 작아지죠. 위로 상승하고 기체 온도가 내려가면 밀도가 작아져서 기체가 아래로 하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커져야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지금. 맞습니까? 자, 리을번 복사는 다른 열전당 방법과는 달리 매개물이 없다. 건축물 화재 시 화재 확대는 복사열이 주된 원인이고, 스프링클러 헤드나 감열체에, 그죠? 감지기에 열 전달되는 건 대류가 일반적인 원칙이다. 오케이. 니은, 리을, 미음. 정답 몇 번? 3번. 맞죠? 네. 정답을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물입자 크기에 따른 주수 방법. 설명이 아닌 것은. 자, 봉상주수는 물이 가늘고 긴 봉 모양 형성되고요. 방수 노즐. 오케이. 무상주수는 물이 안개나 구름 모양을 방사하는 형태고, 물 분무나 드렌처. 드렌처는 수막 설비 얘기하는 거예요. 하셨죠? 이렇게 계구부에다가 우리가 드렌처 헤드를 달면 여기에 수막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 같은 데다 설치를 하면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이 넘어가지 않게 하는 수막 설비입니다. 적상주수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죠? 물방울의 모양을 형성하면서 방사되는 형태다. 그래서 SP나 연결 살수. 4번 유리화재는 물소화약제를 이용하려면 봉상이나 적상보다는 무상주수를 할 때 더 큰 소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오케이. 파괴주수는 작아지죠. 파괴주수는 봉상이나 적상이 훨씬 커요. 무상보다. 왜냐하면 압력이 더 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죠. 이건. 아닌 거 찾아라 라고 하면요. 자, 5번. 요거는 화재조사 성격, 성질. 그쵸? 찾아보십시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밀한 뭐가 요구가 된다? 과학성. 과학성. 시간이 지날수록 찾기 어려워지니까 신속해야죠. 신속성. 다양한 각도 프리즘. 안전성. 그쵸? 이런 내용들이 화재조사의 성질. 그죠? 화재조사 내용에 가보면 이런 것들을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해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6번. 중진류 탱크 화재 시 유류 표면 온도가 물의 B점 이상일 때 소화 용수를 물을 뿌렸답니다. 그때 수증기가 되면서 끓어 넘치는 거 뭐예요? 슬로우. 그죠? 요거는 어렵지 않고. 7번. 재난관리법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이 재난안전상황실이라는 게 이제 보통 운영을 할 때요. 1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요. 업무 분야 재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거나 또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상황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자 여기 3번에 가보면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 이게 비상시가 아니고 상시 항상 그러니까 재난안전상황실은 언제나 운영되는 거예요. 뭐 재난이 일어나고 나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하셨죠? 요게 이제 법에 갔을 때 제18조에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행안부 장관은 중앙을,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도나 시군구별로 설치를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8번째. 프로판 2몰과 산소 10몰이 반응했을 때 수증기는 몇 몰이 생성되는가? 자, 우리 프로판의 F부. 얘 완전 연소 반응식 얘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 오른쪽에 원래 기본은 3몰의 CO2와 4몰의 수증기가 나오죠. 근데 지금 얘가 2몰이 됐다 그랬잖아요. 2몰. 그럼 여기 2배씩 돼야겠네. 2배씩. 맞습니까? 그럼 수증기는 몇 몰? 8몰. 정답 몇 번? 4번. 됐죠? 네. 자, 9번. 점화원의 형태별 구분 중 화학적 점화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얘 뭐예요? 연소열. 2번. 공기 중에 놓여있는 물질이 상온에서 저절로 발열됐답니다. 요거 뭡니까? 자연발화죠. 자연발화. 3번. 일정 공간 내 영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기체가 압축되면 부피가 줄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며 공간 안에 존재하는 가연물에 에너지가 전달되어 연소가 발생하는 형태이다. 야, 얘가 뭐냐면 단열 압축에 대한 겁니다. 자, 이러한 단열 압축은 무슨 점화원? 그렇지. 기계적 점화원이에요. 자, 어떤 물질이 액체에 용해될 때 발생하는 열로 이 열로 인해 연소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용해열. 그죠? 용해열. 용해열. 그러니까 지금 3번이 잘못된 거죠. 그죠? 네. 자, 오른쪽에 10번 정전기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거 접지 본딩 들어가 있었죠. 대전 방지제. 그리고 정치 시간은 제가 길게 하는 게 좋다 그랬죠. 이게 다시 정전기가 발생하는 시간 또는 정전기가 발생되는 시간을 길게 하면 그만큼 늦게 정전기가 발생하는 거니까요. 자, 11번 액체 가연물의 연소 중 증발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1번 용기 내에 담겨진 액체 연료의 표면에서 증발된 가연성 증기가 공기와 혼합하여 연소 범위 내에 있을 때 점화원에 이게 증발 연소죠. 2번은 뭐예요? 이건 분해. 3번은요? 분무. 4번은요? 확산. 이거 다 여러분들 보기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고 내가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1번이고요. 12번 위험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위험도를 다 줬기 때문에 위험도가 아니고 여기 연소 범위를 다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소 범위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셔도 되고요. 또는 내가 이제 순서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순서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셔야 되는데 지금 얘가 가장 높아요. 그죠? 아세틸렌이 제일 높고 그리고 수소, 에테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에테르가 더 높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요게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수소, 그리고 요게 네 번째. 맞습니까? 요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아산해수 위험도 순서가요. 이아산해수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갔을 때 여기 아세틸렌 있고요. 아세틸렌. 그리고 여기에 에테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소 있죠. 그쵸?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어차피 프로판은 맨 뒤에 자 이거 3밖에 안 되잖아. 그치?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계산을 해보셔도 되고. 계산을 해보셔도 되고.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볼까요, 우리? 자, 감세기, 종기, 말기, 쇠퇴기, 감퇴기 불리는 시기의 특징이 아닌 거. 자, 가열물의 80% 이상이 소진되는 시점이죠. 감세기 땐 플래시오버 안 일어납니다. 그죠? 목조 건물에서는 건물이 무너져 내려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 3번 내화 건축물의 감세기에서 환기지배형 화재가 지금 여기 갔을 때 양상된 상태에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질 때 백드래프트가 발생한다. 4번 일반적으로 환기지배형에서 연료지배형 화재로 전환이 되는 시기이며 열량이 증가하는 시기는 아니죠. 나머지 다 맞죠, 그죠? 네, 열량이 감소하는 시기죠. 14번 동식물류. 자, 요거는 이제 불건성류, 반건성류, 건성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뭐 마지막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고 다 정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런 거 산화 또는 마르지 않고 올리브유, 동백기름, 파자마기름. 자, 요게 이제 뭐라 그랬어요? 불건성류. 요게 반건성류, 얘가 건성류.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동식물류에 가보면 요오드 값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죠. 자, 15번 합성 계면활성 제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내열성, 내유성 약하죠. 그죠? 그럼 내열성이 약하면 윤화. 합성 계면활성 제포 소화약제는 인체에 무해하고 유동성이 좋다. 그러니까 이게 딱 하나 우리가 장점을 뽑아라 라고 하면은 유동성 정도? 합성? 그리고 고발포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이따가 나오겠죠. 그죠? 환경오염 우려가 있으며 포의 발포 사정거리가 짧다. 저발포에선 사용이 가능하나 고발포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다가 아니고 양쪽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다 그랬죠. 네, 좋습니다. 자, 오른쪽이 16번.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량을 산정하시오 그랬어요. 옥내 소화전이 설치된 건물 층수는 30층이래요. 그리고 10개씩 설치되어 있답니다. 자, 지금 30층이면 우리는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그랬죠. 그쵸? 그럼 5200리터. 맞습니까? 자, 그리고 층별로 5개씩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는 최대 5개까지. 그리고 옥상 수원이 없대요. 그럼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맞나요? 그럼 26 나오겠네요. 이게 만일 옥상 수원이 있으면 3분의 1을 더 더해 주셔야죠. 그죠? 30층 이상인 것만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고요. 17번, 이건 재현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 스모크 타워는 일단 얘가 꼭 있어야 돼요. 요거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쵸? 자, 그리고 1종, 2종, 3종이 들어가 있는데 1종은 기계. 급기도 기계, 배기도 기계. 기계력에 의존하죠. 그죠? 그래서 장치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능은 되게 좋을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밸런스가 좀 안 맞을 수 있대요. 밸런스가 좀 안 맞을 수 있다. 이런 거 포인트로 조금 잘 보시고요. 자, 2종은 제가 뭐라 그랬죠? 급기가 기계, 배기가 자연. 그래서 이기자라 그랬죠. 그쵸? 맞나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화재실보다 다른 실을 더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급기를 기계로 하니까 급기를 여러분들 기계로 하다 보니까 화재실 쪽은 이제 배기가 자연적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기가 침입이 안 되게 하는 방식이다. 다른 쪽으로.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식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너무 많이 될 수 있어요. 급기가. 그래서 급기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산소를 불어넣어 주는 거기 때문에 안 좋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화재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열이나 연기류가 복도를 역류하여 위험한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잘 사용 안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얘라 그랬죠. 자, 얘가 뭐였어요? 급기는 자연, 배기가 기계. 그죠? 기계로 빼주는 거죠. 그래서 배풍기로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얘는 화재 구역 내의 내압을 높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건물 외부로 막 빼주다 보니까 낮게 하는 거예요. 낮게.
맞습니까? 이런 내용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좋아지는 게 배연기의 배풍량 부족이 나타날 수 있고 배연기 쪽이 이게 열에 의해서 파손이 될 우려가 있대요. 뜨거운 공기가 계속 바깥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죠? 이건 4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한번 읽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정도는. 자, 18번 국가 핵심 기반 지정 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그래서 여기 가보면 뭐 다른 국가 핵심 기반에 미치는 연쇄 효과라던가 재난 발생 가능성 그 복구의 용이성이라던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이라던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 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범위 이런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지정 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4가지가 다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 니은, 리을.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몇 조에 나와 있냐면요. 26조에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19번. 고체 가열물의 한쪽 면이 가열되고 있는 조건에서 점화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기가 가열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얇은 가열물이 두꺼운 가열물보다 빨리 점화된다. 당연한 거죠. 얇은 가열물이 훨씬 더 빨리 타고요. 밀도가 높을수록 점화하기까지의 시간이 짧아진다. 여러분들 이 밀도가 높다라는 건요. 그만큼 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밀도가 어떤 애일수록? 낮은 애일수록 잘 탑니다. 낮은 애일수록. 그러니까 낮은 애라는 건 결국은 뭐가 되기 쉽다라는 거냐면 얘는 기체가 되기 쉽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엷은 애가 잘 되는 애들을 우리가 밀도가 낮은 애들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3번 가열물의 발화점이 낮을수록 시간 짧아지죠. 비열이 클수록 점화까지의 시간이 길어지죠. 비열이 크면 가열물이 되기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20번 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그럼 지금 여기 갔을 때 기억 화재 시 실내 외 온도차는 골독 효과에 영향이 없다가 아니고 영향이 있죠. 니은번 연기의 감광계수가 커지면 가시거리 짧아진다. 그죠? 연기 이동속도 수평 수직 계단 맞고요. 리을번 연소 생성물 중 유독가스는 사망 원인에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낸다. 오케이. 미음번 연소가스는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고체 또는 액체 밀입자를 얘기한다. 자, 이거는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연소가스가 아니고 연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소가스는 그냥 기체예요. 아셨죠? 연소가스는 그냥 기체입니다. 뭐 우리가 뭐 황화수소라던가 또는 이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런 개념으로 제가 낸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확실히 맞죠. 그죠? 21번 화염 확산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염 확산 속도가 빠르면 확산거리 길죠. 그죠? 비례하게 길어지죠. 화염 확산은 화염의 바람면이 이동하는 과정으로 중력과 바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3번 화염 확산 속도는 열량에 비례하고 그러니까 열량이 높으면 화염 확산 속도도 커지겠죠. 그죠? 연료 밀도와 비열에는 반비례한다. 연료 밀도가 가벼운 애일수록 잘 타는 거고요. 연료 비열도 작을수록 잘 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반비례. 오케이. 네 번째, 화염 확산은 화재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이며 여러분들 열 관성이 크잖아요? 그럼 얘는 차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 거예요. 즉 잘 타지 않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반비례죠. 열 관성이 작은 애가 훨씬 잘 타는 거예요. 22번 분진 폭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때 여기 4번에 가보면 공기에 대하여 활성이 있는 경우 폭로 시간이 짧을수록 폭발성이 낮아진다 그랬는데 요게 서적 같은 데 가보면 이게 대부분 다 길수록이라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폭로 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혹시 시험 문제가 나오면 폭로 시간이 길일수록 폭발성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가 맞는 멘트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기에 대해 활성이 있다. 입자 표면이 그러면은 여기에 막이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막이 형성이 돼서 이 막이 얘가 뭐가 되지 않게? 연소가 되지 않게 막아준다라는 개념으로 살짝 정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번 구분이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자, 사다리, 구조대, 왕강기 이런 애들은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피난기구고 얘는 유도등이죠. 유도등. 그러니까 이건 소분류에서 찾아주셔야 되는 거야. 대분류가 아니고.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4번. 화재 건수 결정이네요. 그럼 쭉 봤을 때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기 가보면 뭐 얘는 맞죠, 그죠? 그리고 2번 이것도 맞죠? 3번 이거 여러분들 누전점이 동일하면 제가 이거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한 건이 아니고 이 한 건으로 본다 그랬죠, 그죠? 한 건으로 보고 자 4번에 가보면 이것도 한 건으로 보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이건 뭐 기본적인 문제니까요. 네. 자, 그리고 소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분말 소화기 20kg 이상이면 대형 소화기죠. 추가압식 소화기는 소화약제와 함께 가스를 같이 저장하는 방식이죠. 강화액 소화기 사용 온도 범위는 영하 20도, 분말 소화기도 영하 20도에서 40도. 리을번 자동 소화 장치의 종류로는 주거용, 상업용, 그죠? 그리고 캐빈형,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 여기가 질소네요, 질소. 뭔가 이상해서 지금. 이산화탄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질소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됐습니까? 이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죠. 그냥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든 거니까요. 우리가 가압용 가스로는 또는 추가압용 가스로는 이산화탄소보다 뭐를 사용하더라? 질소가스를 사용하더라. 자, 다음 14회차 문제. 자, 1번 문제 볼까요, 우리? 포소화약제 문제네요. 자, 이것도 앞에서 다 풀었던 문제들과 비슷한 문제들인데 여기 3번에 가보면 이 점착성이 높다라는 게 끈적끈적하게 잘 붙어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잘 붙어있는 포는 우리가 일반 건축물에 쓰지 않고요. 보통 어디에 쓴다? 그렇지. 무슨 화재? 산림화재에서 씁니다. 산림화재. 됐죠? 그래서 나머진 다 맞아요. 뭐 수성막포에 대한 설명, 불화담백포에 대한 설명, 담백포에 대한 설명 다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2번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는 제조소 등의 기준으로 옳은 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3,000배와 50만 배죠, 그죠? 요거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민간 소방행정 조직에 자체 소방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하나 넣은 거고요. 프로포셔널 방식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자, 요거 뭡니까? 펌프 두 대 있는 거 사이드, 그죠? 자, 요렇게 1차 측으로 바이패스. 얘가 뭐예요? 펌프죠, 펌프.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요거 그림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화재조사 보건규정상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여러분들 1번, 2번, 뭐 3번, 4번에 가보면 조사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 등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 조사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 지금 반환해줘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정답이 4번이죠. 5번. 네, 목조 건축물 화재 순서 찾아보십시오. 화재 원인이 있으면 발화 이전에 제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무조건 무염 착화와 발염 착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발화 이전에 무염과 발염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잘못됐죠? 잘못됐죠? 그죠? 정답 몇 번? 3번. 자, 6번 문제입니다. 가연물의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액체 연료. 액상으로 반응하는 일이 없고 내가 기체가 됐을 때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한다. 따라서 증발 방법에 따라 연소 형태가 구분이 되고 증발 분해 연소로 나뉜다. 기체 나와 있죠, 그죠? 요거는 바로 여러분들 착화와 연소가 동시에 일어나 그만큼 위험하다. 그래서 가스의 유출 속도를 조절해야 뭐 효과적으로 연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뭐 이것도 들어가 있고요. 제대로 들어가 있죠. 고체 연료에 대한 거. 훈유소가 왜 틀렸을까요? 얘가 틀린 거죠. 그죠? 화염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중앙통제단이 있고 제가 지역통제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통제단도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어서. 근데 여기 3번에 가보면 3번에 시도 긴급구조통제단과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에는 각각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두대라고 되어 있는데 부단장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단장 1명만 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단장이 누가 될 수 있는지는 당연히 봐야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 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역할 분담, 지휘 통제, 그죠? 그래서 시도에 두는 것과 시군구에 두는 게 있다. 시도에 본부에 둘 땐 본부장이 뭐가 되고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이 되고 시군구에 소방서에 둘 땐 소방서장이 통제단이 된다. 기억하시죠? 그죠? 저희가 쓸 때 부단장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요게 50조에 나와요, 여러분들. 50조. 재난관리법. 8번 오류위험물 운반용기 주의사항. 오류위험물에 뭐가 있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화기염금 그리고 충격주의. 그쵸? 네. 자, 9번. 정기적 점화원의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최근에 이거 설명 여러분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들 이게 무슨 열이에요? 전이차가 발생했네요. 그죠? 백열전구.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여기 갔을 때 얘가 유전열. 그죠? 요게 유도열. 잘못 썼네요. 유도열. 요게 유전열. 전기가 샜을 때. 그죠? 자, 요게 뭐예요? 아크열. 그러니까 이 전기적 점화원의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짝지어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답을 또 4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겠죠. 자, 10번 자연발화에 대해 설명으로 옳게 설명된 것의 개수는 어떤 물질이 공기 중 상온에서 자연적으로 발열하여 그 열이 장기간 축적됨에 따라 연소를 일으키게 되는 현상을 오케이. 원인의 하나로 중요하고요. 뭐 분해, 산화, 흡착, 뭐 중합, 발효 이런 애들 있다 그랬죠. 자, 자연발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의 양이 많고 열 전도도가 불량할수록 열 전도도가 불량하다라는 건 그만큼 열 축적이 잘 된다라는 거고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죠. 그죠? 자연발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의 초기 온도가 높아 발열량이 크고 촉매 역할을 하는 수분이 존재하면 자연발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커지죠. 자연발화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열의 축적과 열의 발생 속도이며 공기 중에 산소에 의한 물질 자체의 산화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해야 방지할 수 있다. 맞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멘트로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거 다 제거해야 방지할 수 있죠.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맞는 내용이죠. 11번 자탐설비의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경계구역, 수신기, 중계기 다 맞는데 여기 시각경보장치에 가보면 이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죠. 오케이. 자, 12번 이상현상 요거 짝지어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요거 플레임오버. 그죠? 플레임오버. 그리고 요것도 리얼번 찾아주실 수 있잖아요. 요거 백드래프트가 아니고 플래시오버. 여기가 백드래프트. 요 세 개만 알아도 아마 문제 풀 수 있을걸요? 근데 여기에 이제 순서가 있다 그랬죠? 플래시오버 이전에 롤오버. 그리고 여기 특징적으로 백드래프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네요. 1번. 됐죠? 자, 그리고 13번. 상온상압에서 측정했을 때 연소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로 옳게 설명된 거. 여러분들 산소 농도가 감소하면 연소 범위가 넓어집니까? 안 되죠. 그죠? 산소 농도가 증가해야 연소 범위가 넓어지죠. 온도가 낮아지면 아니죠. 온도가 상승하면 높아지면 난류가 형성되면 충돌 빈도가 증가해서 연소 범위 넓어지죠. 압력이 감소하면요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압력이 증가해야 넓어지죠. 단일 일산화탄소는 좁아진다. 요 일산화탄소는 반대로 된다라는 거 조금 잘 보셔라. 14번 연소 속도와 화염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연소 속도란 연소시 화염의 미연소 혼합가스에 대해 수직으로, 그쵸? 수직으로 이동하는 속도고 면적당 혼합가스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이거 공식 제가 꼭 알고 계시라 그랬어요. 연소 속도는 화염 속도에서 미연소 가스를 뺀, 그죠? 전방 이동 속도를 뺀 값이고, 화염 속도는 요거 넘겨주시면 연소 속도에 미연소 가스의 전방 이동 속도를 더한 값이다 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죠. 연소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는 가연물의 종류, 촉매 존재 유무와 촉매 농도, 공기 중 산소량, 가연성 물질과 산화제의 혼합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발화원에서 발생한 화염이 혼합가스를 이동하는 현상을 화염 전파, 화염이 전파해가는 속도를 화염 속도, 그쵸? 옳게 설명한 것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소 속도나 화염 속도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5번. 굴뚝효과와 중성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기억번. 건물 내의 온도가 바깥보다 높고 밀도가 낮을 때 건물 내 공기가 부력을 받아 이동하는 현상이다. 제대로 들어가 있죠. 설명이. 그쵸? 화재 발생 시 걸뚝효과가 생기면 문제점은 유독성 연기와 화염이 각종 수직계구부인 계단, 엘리베이터 샤프트, 공조 덕트 등을 통해 전층으로 확대 재현 설비 시스템 효과 어려움, 방화구의 파괴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 디귿번 중성대 위쪽은 실내 정압이 실외보다 높아 실내에서 기체가 외부로 유출되고 중성대 아래쪽에는 실외에서 기체가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중성대 상부는 신선한 공기로 중성대 하층부는 열과 연기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갔을 때 이제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앞에 것들은 다 맞거든요. 중성대 상부는 신선한 공기가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요? 연기가 있죠. 연기. 뜨거운 공기. 이미 올라간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층부는요. 열과 연기가 존재하는 게 아니죠. 요때 신선한 공기.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바뀌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실내와 실의 정압이 같아지는 경계면이 형성되는데 그 면을 중성대. 그래서 화재 진압은 중성대 하부로 들어가야 돼요. 중성대 상부로 들어가야 돼요. 중성대 하부에 신선한 공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부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기억, 리을을 답으로 해주셔야겠죠. 자, 16번 볼까요? 평상시 산소 농도가 20%래요. 화재 발생했을 때 CO2 소화약제를 방사하니까 12%로 산소 농도가 변했다. 이때 설계 농도는 그럼 20분의 20-5 곱하기 100.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12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케이. 그럼 요거 계산 눌러주시면요. 얘가 계산을 해보시면 40%가 나와요. 40%. 근데 문제에서 이거 구하라고 했네요. 여러분들 이게 이름이 소화농도거든요. 근데 실제로 설계하는 농도는 제가 여기다가 20% 가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구하라는 거 지금 설계 농도니까. 그럼 이게 이제 48%가 되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이론 농도 또는 소화 농도는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돼. 이론 농도, 소화 농도. 근데 실제 설계 농도는 20% 가산을 해서 1.1을 꼭 곱해 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17번. 폭발의 분류가 같은 것끼리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랬어요. 자, 산화, 분해, 증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갔을 때 얘만 물리적 폭발이죠. 얘네는 다 화학적 폭발. 중합, 과충전, 촉매. 두 개는 화학적. 물리적. 자, 분해, 촉매, 폭주. 얘가 다 뭐예요? 화학적. 과열액체 증기 폭발 물리적. 물리적, 촉매, 화학적. 맞습니까? 네. 요거 찾으라는 겁니다. 자, 저 이제 18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지속시간에 대한 거죠. 여러분들 지속시간은 가연물의 양하고 크게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이런 가연물의 양, 많으면 많을수록 화재가 지속되는 시간은 길어질 거고요. 가연물이 놓여있는 바닥 면적, 그러니까 가연물이 놓여있는 바닥 면적이 크다라는 건 가연물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개구부 면적이 크면 산소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빨리 타겠죠. 그럼 지속시간은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빨리 타니까. 빨리 타서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비례가 아니고 뭐다? 그렇죠. 4번. 연소 속도는 화재실 개구부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 연소 속도는
얘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랬어요. 환기 요소하고. 그죠? 그래서 비례하는 거죠. 제곱근을 루트 h에 비례하고 있죠. 그쵸? 자, 19번. 미분모 소화설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압, 중압, 고압. 그죠? 1.2, 3.5. 작냐? 여기 사이에 속하냐? 크냐? 맞습니까? 그래서 중압이 여기죠. 여기 사이에 속하는 거. 그럼 우리가 사용압력이 1.1을 초과하고 그죠? 3.5 이하인 미분모. 얘를 얘기하죠. 됐죠? 그리고 20번. 재난안전관리법상 긴급구조기관회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지휘대 등 긴급구조 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긴급구조 지휘대의 구성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긴급구조 지휘대 구성 운영이라는 이제 긴급구조 현장 지휘 법에 가보면 긴급구조 지휘대는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몇 명의 요원들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현장지휘, 자원지원, 통신지원, 안전관리, 상황조원, 상황조사, 구급지휘요원. 그쵸? 근데 안전지원요원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다. 이게 여러분들 긴급구조 현장지휘 규칙이라는 곳에 가보면 몇 조에 나와 있냐면 65조. 65조.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재난관리법은 아니죠. 재난관리법은 아니지만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적이 있어서 이 긴급구조 지휘대 구성 운영에 대한 것들은 한 번씩은 조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게 나와 있고요. 자, 21번. 화재조사 보건규정상 별표 2 기준에서 화재 피해 금액 기준 산정 방법 중 적용 요령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 게 이게 보고규정에 가보면 별표 2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 별표 2 내용에 가보면 쭉 뭐가 나와 있냐면 화재 피해 금액 산정 기준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걸 전체를 다 못 보고요. 제가 봤을 때 그 적용 요령 맨 마지막 표에 가보면 그 적용 요령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만 조금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밑에 가보면 막 퍼센트가 나오는데 거기 적용 요령 두 번째 가보면 요게 50%예요. 50%. 그래서 그냥 문제로라도 한번 보시고 가시라고 제가 낸 거거든요. 내고 간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문제죠. 그죠? 처음 보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표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22번 징계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뭐 강등, 파면, 정직, 감봉. 그러니까 좀 자세한 내용을 제가 내봤는데 이런 것도 아마 학습하신 분들은 하셨을 겁니다. 이게 5년입니다. 5년. 공직 재임용 제한이. 파면일 때. 자, 그리고 23번. 이거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직사주수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네, 읽어보시고. 비상경보 설비의 용어의 정의 문제, 비상벨, 뭐 사이렌, 발신기, 단독경보용 감지기,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음향장치가요, 우리가 단독경보용 감지기 갔을 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있어요? 자체에 내장돼 있죠. 이런 내용들. 그죠? 25번. 유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했을 때 여기 2번에 가보면 피난구 유도 등은 비상구를 표시하는 게 아니죠. 2번에 갔을 때 자, 뭐를 표시하는 거냐면 출입구. 그래서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이다 라고 용어의 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네,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이제 15회차입니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과목의 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금 크게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별표 3에 가보면, 보고규정 별표 3에
교육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양성 전문교육, 전문교육, 그리고 의무보수교육, 현장 실습교육은 따로 없습니다. 오른쪽에 가보면 원래는 교육훈련 과목, 세부훈련 과목이 있는데 그거를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분류 정도 여러분들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환기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A 루트 H라는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죠. 환기지배형 화재에서 연소 속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다. 왜냐하면 환기계수는 환기지배형이라는 건 결국은 환기량이 모자랐을 때니까 연소 속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죠. 같은 크기의 계구부에서도 높이가 클수록 환기계수 커진다 그랬죠. 환기계수가 작아지면 화재의 최고 온도는 낮아지죠. 면적에 비례하고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 3번 바람 및 연소에 대한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발화가 발생하기 위해 물적 조건인 연소 범위 내의 농도와 압력 있어야죠. 그리고 3요소, 4요소 다 만족하면 발화가 발생하고 3번 자연발화는 개방계로 열원이 혼합기체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발열은 적어도 외부로의 열 전달이 더 적어 열의 축적이 개의 중심에서 발생하고 온도도 중심부가 최저가 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온도 지금 자연발화 있죠. 자연발화는 개방이 아니죠. 일단 밀폐계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온도도 중심에서 가장 뜨겁지 않을까요? 내부부터 이게 축적이 되기 시작할 거니까 열 축적이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4번 재난관리법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요거 행정, 재정 그쵸? 그리고 금융, 의료, 주거는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의료가 들어가야죠. 의료. 이것도 재난관리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여기 61조에 가보면 들어가 있어요. 재난관리법 61조. 자, 5번. 액체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인화점, 발화점은 낮을수록 위험하죠. 연소 범위는 넓을수록 위험하고. 자, 증발압이 높고 연소 속도가 빠를수록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이 증발압은 어때야 돼요? 낮아야죠. 그러니까 얘가 액체죠. 액체가 기체로 될 때 나오는 압력 있죠. 압력. 그래서 거기 가보면 제가 해설에 넣어놨어요. 증발압이라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기체의 분자간 인력이 작아서 팽창하려는 압력을 얘기한다. 그래서 증발압력이 높다라는 건 팽창하려는 압력이 크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기체로 될 때 압력이 크다라는 의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라고 보려면 여기 높은 게 맞네요. 그쵸? 증발압이 높다라는 게 결국 기체가 됐을 때 나오는 압력이 크다라는 거니까 위험하다. 연소 속도가 빠를수록 위험하다. 오케이. 증발열, 비열은 작을수록 위험하죠. 그러니까 증발압과 증발열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증발압에 대한 개념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고요. 6번. 자, 이거 열감지기 세부 기준인데 종류 기준. 꼭 문제로 한번 정리하십시오. 자, 근데 여기 복합형 감지기는요. 요게 한 가지만 작동하면 신호를 주는 감지기가 아니고요. 두 개가 다 신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동작했을 때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감지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스포트형, 분포형, 정원식에 대한 거니까 종류도 제가 일부러 넣어놨어요. 한 번씩 꼭 읽어보시라고. 종류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7번. 자, 이건 답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3번으로 갈 수 있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8번. 네,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갔을 때 특수인화물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뭐 지금 1번이나 2번이나 3번은 특히 거기 3번에 가보시면 3번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도 이하 또는이 아니죠. 그리고 이하이고 B점이 40도 이하여야만 인화성 액체. 우리가 특수인화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발화점 100도 이하 또는 얘네 두 개가 또는이죠. 요 두 개가. 이런 것들은 맞는 얘기고. 9번 플래시오버와 롤오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찾아보십시오. 이것도. 플래시오버 현상은 공간 내 일부 가연물이 아니죠. 전체. 롤오버 현상은 화염이 주변 공간으로 확대가 되며 복사율이 최고는 아니지. 복사율 최고인 단계는 어디예요? 여기죠. 플래시오버. 롤오버 현상은 플래시오버 현상과는 달리 초기 또는 감쇄기. 감쇄기 뭔가 이상하죠. 그죠? 4번 내장재에 따른 플래시오버 발생 시간을 보면 난연성 재료보다는 가연성 재료의 소요 시간이 짧죠. 왜냐하면 가연성이기 때문에.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10번 오류 위험물 소화 대책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기본적으로 주수가 대표적이죠. 어디 갔어요? 여기. 주변 연소 확대 방지 맞고요. 자기 연소성 물질은 질식. 질식 안 되죠. 왜냐하면 내부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11번. 1기압 상온에서 인하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그래서 제가 디에틸에테르 얘가 45도짜리 영하. 이게 가장 낮아요. 일단. 이거 순서 정도 보십시오. 낮은 거 위주로. 아셨죠?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애가 영하 38도. 적어드릴게요. 그리고 이氧화탄소가 영하 30도. 이게 영하 18도. 제가 인하점 낮은 애들 대표적으로 4개 가지고 온 거니까 요 순서 정도 보시라고. 자, 훈소 진행 속도 요거는 참고로 보셔도 되는데 요게 1초에 요 정도. 0.001cm에서 0.01cm. 빠르지 않다 그랬죠. 그죠? 13번 연소가스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황화수소 계란 썩은 내 10ppm,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과 결합 산소 운반 저해 50ppm, 포스겐가스 0.1ppm, 아크롤레인 요거 1이 아니고 몇이에요? 0.1이죠. 얘도. 그죠? 오케이. 14번 근속승진. 자, 근속승진 임용도 제가 이제 외워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정년이 있다 그랬죠. 계급 정년. 요게 4년, 6년, 11년, 14년이죠. 령으로. 그죠? 이거 어렵지 않고요. 15번 연소 생성물 중에 연기가 인간에 미치는 유해성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거 3가지 다 들어가죠. 그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생리적인 거. 이게 사람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성이 가장 크더라 우리한테. 자, 다음 16번. 연소공학에서 정하는 연소 용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열 방출 속도란 열이 얼마나 빠르게 방출되는지를 표현하는 겁시다. 2번 열 관성이란 열 전달이 될 때 온도 상승 위에 필요한 에너지량을 얘기하며 열 관성이 크면 힘들다 그랬죠. 불이 붙기. 그래서 발화 시간이 길어지죠. 그죠? 3번 열용량이 큰 소화약제일수록 소화약과가 우수하며 헤드 감열 부분은 열용량이 큰 것을 사용하여 감지 시간을 단축시킨다. 여러분들 헤드를 열용량이 큰 걸 사용하면 너무 늦게 동작하는 거 아니에요. 열용량이 작은 걸 사용을 해야지. 내가 감지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그죠? 열 확산율이 높으면 열 전도가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소 확대 방지 및 실내 마감재에는 열 확산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17번 가압 송수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펌프 있죠. 이 펌프 이름을 우리가 충압펌프라고 합니다. 이게 소화외의 어떻게 보면 소화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펌프거든요. 그러니까 소화펌프는 이 오른쪽에 있는 용어의 정의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 얘는 충압펌프. 나머진 다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중앙통제단의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맞습니까? 근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아마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우리가 요 법에 가보면 규칙이죠.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법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법에는 여러분들이 몇 조를 보셔야 되냐면 49조에 가보면 요 내용이 나오거든요. 중앙통제단. 그래서 그 중앙통제단에는요. 요런 내용이 들어가요.
중앙통제단장 안에는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은 중앙통제단장을 보좌하며 중앙통제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그죠? 그리고 중앙통제단을 대표하고 단장은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죠? 그리고 3번 부단장은 차장이 되고요. 중앙통제단에는 대응계획부, 현장지휘부, 자원공급부가 아니고 자원부, 지원부를 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어요. 자원지원부로. 원래 예전에는 여기 다른 게 들어가 있었거든. 원래 4개가 있었어요. 부서가. 근데 그 부서가 좀 축소가 된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내용이 또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래서 시행령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운영에, 이 부서에 대한 게 시행령에. 이게 또 시행령 몇 조냐면 이게 몇 조예요? 55조. 그러니까 요 2개 법을 보는 거야. 법과 령을 보시고, 그리고 요 규칙에 가보면요. 규칙에 중앙통제단의 구성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규칙에. 여기 규칙 별표에 몇에 들어가 있냐면요. 3회.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얘가 원래 부서가 제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서 바뀐 게 여긴 안 바뀌어 들어가 있었거든요. 별표 3회는. 근데 요게 요번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1월 말에 바뀌었어요. 1월 말에. 그래서 요거는 제가 거기다가 풀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프린터 없으신 분들은, 해설 없으신 분들은 긴급구조 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 3을 가셔서 꼭 그 구성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뀐 내용. 그걸 다 보라는 건 아니고 꼭 한 번씩 보시라는 거. 그 내용 때문에라도 조금 제가 문제로 일부러 낸 거니까요. 같이 한번 좀 보시고요. 정답은 4번이에요. 정답은 4번이고. 자, 그리고 19번.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 이거는 뭐 재난 현장에서 제가 누가 한다 그랬죠? 지휘를 기본적으로 시군구가 한다 그랬죠?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 그래서 이 현장지휘 사항 제가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역, 리은, 디귿, 리을에 뭐가 들어갈지 여러분들이 채워보시면 되겠죠. 그죠? 정답 2번이죠. 임명, 긴급구조, 긴급구조 지원. 그리고 20번. 소방역의 3요소 뭡니까? 인력, 장비, 소방, 용수. 소방시설 아닙니다. 네, 인력, 장비, 소방, 용수. 21번. 물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은 냉각 질식 높고요. 독성 높아 인체에 무해하죠. 주수 방법에 따라 유류 전기 가능하고 열 더 빨리 흡수하는데 여기 이게 부촉매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그죠? 질식. 자, 22번. 분말소화약제 구비 조건으로 옳게 설명한 거. 근데 분말소화약제는 작으면 좋습니까? 아니요. 얘는 적절해야 좋은 거죠. 분말소화약제 입제는. 그죠? 그래서 입자가 적절한 입도가 한 20에서 25다라고 했어요.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된다. 다음 23번. 대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거기에 여러분들 재난 예방 조치 등과 국가 핵심 기반의 지정 및 관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고 요거 얘는 다 뭐예요? 예방. 나머지가 다 대비예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네. 24번. 질소 최적과 산소 최적이 나와 있고 LOI를 구해라. 근데 LOI는 한계 산소 지수라고 해가지고 얘가 이런 공식이 있거든. 이게 이제 보통 최적 또는 유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최적으로도 보통 많이 쓰니까. 그래서 산산질 곱하기 100. 그럼 지금 여기가 10 해서 한번 구해봐라 라고 제가 한 거거든요. 10. 산소 최적이 20이죠. 20. 그죠? 그리고 여기가 10에 20. 맞나요? 해주면 요거 소수 나오면 뭘로 표현하래요? 지금 정수로 다 표현해라 라고 했으니까 67%. 그죠? 정답 4번. 25번 이건 뭐예요? 3000을 지하구는 제가 경계구역 몇 메타마다 그렇지 700m마다 해서 소수점 나오면 요거 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게 이제 5개가 나와요. 그죠? 7, 4, 28에서 5개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소방학개론도 여러분들 제가 좀 빠르게 해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5회차만 더 하면 학개론이나 법이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하셨죠? 네,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어.